일단 사개특위 위원장에 내정되셨어요. 네. 뭐 이제 소감이나 각오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네. 말씀해 주시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안보 다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 소위 말해서 내후외란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사개특위가 우리 검찰, 경찰, 법원의 개혁 방향을 앞으로 다루는 그런 중요한 특위인데 그걸 맡아서 굉장히 좀 어깨가 무겁고 중책을 잘 수행해 나갈지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사개특위는 이제 현재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이제 사법 개혁이 이제 중점적 현안이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선거구제 개편안이 있는 정개특위하고 이렇게 서로 맞물리고 서로 얽혀 있으면서 이제 위원장이 이제 상당한 중책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선 중진으로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중진으로서 노하우라든지 경험을 쏟아부어 가지고 국민들이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한국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데 우리 법치 제도가 가장 발전되어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서구 제도인데 서구 제도는 과연 이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도 한번 비교법적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19대 국회에서도 이제 사개특위 이제 사법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는데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정치 검찰 논란하고 또 법조계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법 개혁 그 이슈가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그때 제가 2013년 3월에 구성된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한 6개월 정도 활동을 했고 그때 도입한 제도가 상설 특검제하고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서 그 나름 성과가 좀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반부패라든지 검찰 개혁 방안이 논의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이미 패스트트랙에 가 있는 공수처 법안하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 또 법원 및 법조계 개혁 방향 이런 것들이 주된 그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 지난 19대와 지금 20대 국회의원의 차이는 이번 20대 국회는 일여 야다, 일여 그 다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여당은 하나고 야당이 많은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좀 전국이 이전보다는 좀 불안한 그런 그 상황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핵심 안건이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등이 이렇게 한꺼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어가지고 과거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위원님의 이제 선임을 두고 이제 사무총장, 대변인, 이제 예결위원장 등 요직에 이제 친박계가 포진하면서 황 대표의 이제 친박 체제 강화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몇 가지 내가 반론을 바로 제기할게요. 예. 이게 지금 사개특위위원장이라든지 그 예산결산위원장이 이게 그 원내대표가 임명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원내대표가 임명하는 건데 당대표가 임명하는 것은 이제 그 사무총장, 그 다음에 대변인인데 이게 서로 다른 계통에 있는 것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당대표가 친박체제의 강화 또 친정체제의 강화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우리 당은 지금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어느 계파에 속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한 번씩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는 그 계파에 속하지 않지만 이번에 당직을 할 때 어느 계파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계파, 그러니까 역사 박물관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계파를 언급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 그 말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원내대표 소관사항인데 그거를 당대표가 마치 임명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잘못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당의 의원들이 어느 계파에 속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이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당이 마치 아직도 친박이 친이하는 그런 그 내분에 쌓여 있다 이렇게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제가 오히려 좀 경고를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 나라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안보도 나락에 빠져 있는데 한국당이 왜 아직도 그 개파 논쟁을 벌이고 서로 싸우고 그러냐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또 내년도 비롯되는 여러 가지 선거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상당히 저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21대 내년 총선을 전망하신다면 혹시 지금 뭐 앞으로 한 8, 9개월 정도 남아 있죠. 근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 저보고 거의 이제 점쟁이가 되라는 것인데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그 아주 변화무쌍한 그런 정치 지형을 갖고 있어서 내년을 대봐야 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임기가 3년이 지난 상태가 되겠죠. 내년이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라든지 성적표가 굉장히 좋지 않고 안보도 굉장히 불안하고 외교도 지금 우리가 고립무원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민주당이나 대통령의 상당한 그 점수를 주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가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다만 한국당이 이제 그에 대한 대안 세력으로서 또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그 안보 불안과 경제 부진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한다면은 뭐 그 결과는 큰 차이가 없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 뭐 경제 실정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안보 불안에 대한 대안을 한국당이 잘 내놓고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인다고 한다면은 저는 한국당이 굉장히 선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